또 다른 마지막을 짧게 하면은 중민은 오늘 중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중자 저 이름에 너무 중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가운데 중자가 되게 이제 재미난 자인데 그래서 제가 한상윤 선생님에 대한 논문을 10년 전에 쓸 때도 그 중자를 조금 선생님께서 좀 왜냐면 되게 아주 프래그마틱하고 임피리컬한 사회학을 하시겠다는 그런 어떤 그 스피릿이 굉장히 강하게 한상윤 선생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비판 이론을 하시면서도 사실상 그것의 현실적 근거를 계속 찾아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로 좀 아쉬운 거는 이론가로서 조금 더 과감하게 중자를 이론화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은 중민의 이제 민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개인데 중자는 사이로 이제 지금 펼쳐 나가시는 것 같고 저는 저 민자가 선생님 제가 그 계속 헷갈리는 게요. 동아시아의 이 지식인으로서 이 서구에서 민자는 3개 정도의 그리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데모스가 있고 데모크라시 할 때. 이제 제가 민중신학에서 배운 건데 오클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민중신학자들이 본 그 백성 근데 그 민자는 오클로스인데 이건 진짜 민중에서도 진짜 박탈되어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민이라고 하는 게 라오스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저는 헷갈리는 게 뭐냐면 데모스와 오클로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는 데모스이기 때문에 시민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배제된 자들은 정치적으로 대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런 서구의 개념을 가지고 뭐 일부러 올 건 없지만 선생님의 중민이론의 미는 데모스 오리엔티드 돼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제가. 그러니까 데모크라시, 데모스, 어느 정도의 학력과 비판 성찰 능력. 제 생각에 21세기의 미는 광범위한 오클로스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언어도 지금 책도 안 읽거든요. 언어도 상징적인 능력도 굉장히 떨어져 나가고 유튜브나 이런 거 계속 보면서 비판 능력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빈곤하고 이런 오클로스의 차원이 중민 이론에 좀 보강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시티즌 중심과 데모스 중심의 그것이 멋있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민이라는 걸 끼고 들어갈 때는 우리가 언제나 그 박탈의 최저선을 이론적으로 포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민중신학과의 대화 속에서 한한상 선생님도 계시지만 중민이론과 민중신학과의 대화 속에서 선생님께서 데모스 쪽으로 가시면서 오클로스를 조금 이렇게 놓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조금 들어가서 의견을 조금 듣고 싶었습니다. 뭐 짧게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짧게 3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3가지 어느 거 하나 쉽게 답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세 번째, 이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이게 데모스 중심으로 가지 않았느냐. 저는 영어로 얘기하면 에이전시입니다. 에이전시예요. 에이전시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앞으로 이제 중민 이론을 더 좀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사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과 인간 사이만이 아니고 인간과 동물 사이, 인간과 식물 사이, 또는 인간과 뭐 하늘 사이, 인간과 바다 사이, 하여튼 뭐든지 다 이게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에이전시라고 하는 것을 꼭 사람으로만 구분하지 말고 넓은 의미의 액터로 우리가 구성을 해야지 된다. 근데 액트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주로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앤스로포스인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무너지는 건데, 왜냐하면 액터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인간만은 아니거든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액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AI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머신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 액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액터 안에 있어서는 그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이게 앞으로 더 간다고 하면,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인터뷰도 해봤지만 그 분야 전문가들하고 만나면 앞으로 15년 내지 20년이 되면은 AI가 이제 우리 사이에 걸어다닌다. 어떤 모습으로 걸어다니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이 양복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걸어다닌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 AI와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된다. 그래서 AI가 나름대로 감정을 표현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 아까 우리가 한시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걸 그렇게 가려고 다 생각합니다. 머지않아서. 그러면 이때의 액터라고 하는 건 과연 뭐냐?
더 이상 인간 중심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중민이라고 했을 때, 중이라고 하는 것은 in between이고 민이라고 하는 것을 actor라고 했을 때, 그때 상정할 수 있는 actor라고 하는 그 개념은 꼭 인간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떠한 상호 공존의 가능성이 있는 거냐. 아까 테마로만 오늘 그 종합 토론이 아니라 기저발제로만 들어가면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뭐 좋은 말이죠. 요새 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때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사회로 간다고 할 때 그 AI는 과연 뭐냐? 그러면 인간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AI는 능률을 보장한다. 뭐 이런 양분론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뭐 되지 않습니다. AI가 액터가 돼요. 그러면 AI도 인간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액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AI는 A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지 되고, 그러려고 하면 AI의 역할 그 자체가 단순한 도구나 또는 어떤 그 좋은 판단을 하는 어드바이서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인간과 똑같은 감정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는 AI를 우리가 상정해야지 되고, 그 AI가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서비스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이 다양한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류하고 그래가지고 처방을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가장 적절한 처방을 AI가 내리는 이런 형식의 AI가 아니고, 이 데이터 안에 숨어있는 다양성, 그 안에 서로 모순적인 거, 상호 갈등하는 어떤 주장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을 AI로 하여금 이 다원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플루라리티, 복합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추려내서 이 세계를 좀 더 다원적으로 해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을 AI한테 요구하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AI 자신이 우리와 함께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냥 인간이 이거 해줘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처방을 내리는 어떤 머신이나 도구가 아니고, 똑같이 이런 다원성을 AI 스스로가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차이맛이 발전해 가니까, 그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AI를 훈련시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사실은 어저께 저녁 때 AI하고 한 몇 시간 통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이 주제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게 AI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in between subjectivity라고 하는 것과 AI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AI가 너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good question 하면서 막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다 내가 봐갖고 오늘 또 오기 전에 한번 읽어봤어요. 상당히 그 선견지명이 나는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AI보다는 훨씬 더 이 다원 사회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잘 뽑아내서 우리들한테 제공해주는 숨어있는 갈등하는 어떤 간극이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두뇌로 다 찾기에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런 미묘하고 다원화되어 있는 흐름들을 AI가 찾아서 보여주면은 훨씬 더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좋은 질문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내는 그런 유능한 머신으로서의 AI가 아니고, 인간과 더불어 사는 AI가 되려고 하면은 바로 그런 다원성, 복합성을 살려내는, 그걸 자신의 귀중한 어떤 과업으로 설정하고 그런 일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간과 거의 비슷한 어떤 능력을 갖는 그런 AI로 발전시켜 가는 과제가 우리한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대답이 좀 엉성합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저는 김홍준 선생이 시대 횡단이라는 개념을 넣었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개념이에요. 시대 횡단. 그 이제 뭐 시대 횡단자라고 하는 걸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이게 아까 권홍 선생 얘기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약간 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in between이라고 하는 건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의 접합 속에서 있습니다. 시간은 막 가요. 그러니까 시대 횡단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간이라는 개념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다층적이고 다양한 구조로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안에는 분명히 어떤 지배적인 것도 있고 아주 마지막한 것도 있고 억압된 것도 있고 막 굉장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공간성을 잘 복원해서 그 안에 있는 뭔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복합적인 이 세계를 다시 복원해서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들과 더불어 같이 공존하는, 같이 목소리를 내는, 그래서 이제 서로 가능하다면은 서로 이렇게 공통 세계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 시간에 따른 시대 횡단과 함께 공간에 따른 사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좀 잘 발전시켜 가면 상호 뭐라고 할까 상호 교옥이라고 할까 상호 도와주는 어떤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